50년 동안 나이키 아디다스가 경쟁을 했어요.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어요. 과도한 신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 정도까지 기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까지 부품이 많이 들어가야 하나? 왜 모든 브랜드들이 나이키 아디다스 따라가야 되지?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2호의 태용입니다. 오늘도 창업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정부 지원 사업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또는 환경 자원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에게 예비 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기창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교육부터 네트워킹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1기로 합격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신 대표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플림스 대표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한 22년간 패션 업계에서 근무를 했고요. 삼성 패션에서 신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고요. 금강에서 근무를 하면서는 전체 총괄을 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데산트 코리아에서 나이키 아디다스만큼의 신발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신발 담당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지금 주식회사 플림스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커리어를 하신 건데 창업을 하신 게 언제죠? 2020년 9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한 지 5개월 되셨는데 탄탄대를 겪다가 왜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패션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일본의 그 상품 기획이나 디자인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웨스턴에 비해서는 디자이너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폭은 좀 적은 거, 이익을 내는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큰 브랜드에 몸담고 있으면서는 이익 구조나 관계에 얽힌 한 제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가 어떤 우리나라 큰 기업의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왜 모든 브랜드들이 나이키 아디다스 따라가야 되지? 왜 그들의 제품을 쫓아가야 되고 그들이 한 발 가면 우리는 반보라도 따라가야 하고 왜 그래야 되지? 나이키가 출범한 이후에 50년 동안 나이키 아디다스가 경쟁을 했어요.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좋아진 신발의 혜택을 많이 누렸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사실은 과도한 신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사실 신발 공장이나 이제 신발 작업을 저희가 해보면 이 정도까지 기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까지 부품이 많이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매우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요즘은 이제 환경 문제나 탄소 저감 같은 경우 관심사가 크니까 그런 거에 발맞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에코 지원 사업에 공고를 받고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서류 넣고 면접 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 이후부터 어땠어요? 이제 험난했죠? 데산트나 금강제화에서 최소 억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했을 텐데 이게 지원금이 이제 작년에는 이제 한 3,500만 원. 네, 제가 1,500만에서 5,000 맞춰가지고 스타트한 거죠, 처음에.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으로 신발 브랜드 만들어서 와디제 론칭하기 어땠어요? 사실은 데산트에서 신발을 기획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먼저 진행해요. 지금 브랜드 상표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린 거니까 제가 지원 사업에서 욕심을 냈죠. 그때부터 사실은 고난이었어요, 정말로. 그때부터 뭐 디자인하고 작업지서 넘기고 그리고 패턴사들하고 공장에서 패턴도 보고 그거 하면서 변리사하고 상표 등록하는 거 진행하고 그리고 아이템도 신발만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방도 하고 나무 패키지도 개발하고 저희 업계나 공장에서 기적의 스케줄이다. 브랜드에 있으면 사실은 일정 이상의 직급이 올라가고 나서는 어떤 요청을 하고 거절당해 본 적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거는 뭐 사실은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히 정신무장을 했어요. 다를 거다. 그 전에 나는 없다. 생각하고 일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아쉬운 얘기하고 부탁하고 진짜 사정하고 그런 진짜 눈물의 과정이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다 해내긴 했어요.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해냈고 크라우드 펀딩도 선발됐고 선발되고도 스케줄이나 뭐 이런 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에는 이거를 다른 대표께 기회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스케줄이 안 돼서 못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 기회를 뺏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럴 때 사실 기술원 연구원님 그다음에 같이 사업했던 대표님들 저희 직원들 엄청 이제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진짜 끝까지 해서 해냈다고 생각해요. 팀원?
네네네. 그분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막 뭐라고 반응했어요? 후배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되면은 혹시 같이 할래? 브랜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이템은 제가 스케치했던 아이디어와 패키지 스케치하고 브랜드하고 보여주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했더니 첫 마디가 너무 재밌겠어요. 그랬어요. 네. 다들 억눌려 있었구나. 3달 반 정도 만에 브랜드 하나가 나왔네요.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신발이고요. 안쪽은 생분해성 햄프 소재, 바깥은 페트 재생 폴리에스터,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폴리에스터 소재죠. 슈레인스나 뭐 이런 웨빙 테이프 이런 부자재도 다 재생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걸로 한 거예요. 기존 브랜드들은 잘 사용 못하는 건데, 깔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솔라이트 깔창이라고 해서 보통 깔창보다 4-5배 정도 비싸요. 근데 얘도 에코 브랜드로 되게 유명하고요. 이런데 이런 보형물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신발에서는 공정 축소하는 것도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드러낸 상태. 흔히 러닝화 같은 경우도 발의 뒤틀림을 잡아주느라고 스테빌리티를 좋게 하려면 바 같은 거 하나 넣고 이름도 정해서 마케팅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한 몰드가 들어가고, 그걸 본딩하기 위한 어떤 과정도 들어가고, 그것만 넣을 수 없어서 또 소재를 받치고 그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뒤에 플라스틱 보형물 이런 것들도 빠져있는 상태고, 저희 팀의 강점은 디자인을 공정을 축소하거나 환경 지향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지만 모르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저희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해서 그거는 체득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빠질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막 올버즈 같은 것만 보다 보니까 이건 약간 딱 보기에 이거는 환경에 좋아. 되게 좀 티가 나잖아요. 아까 막. 네, 되게 그냥 편해 보이는 예쁜 신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사실 뭐 사업 계획서 막 쓰고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과제명 이런 거 적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적어서 냈어요?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신발과 패키징이었어요. 사실은 신발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몰드나 장비를 투자하는데 여자 사이즈만 되는 신발을 만든다라고 해도, 러닝화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이즈 5개 잡는다고 해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몰드 비용이 들고, 근데 뭐 남자 것까지 하고 이러면은 신발 하나 하느라 몰드비만 1억을 일단은 넣고 몰드 개발해서 그게 여러 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신발은 나이키, 아디다스를 넘어선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꼭 들어가서 경쟁을 신발을 해봐야겠다라는 거는 정말 무모하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컨셉트는 올버즈나 뭐 프랑스의 베자 뭐 이런 이제 친환경 브랜드들이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그 브랜드들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편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또 다른 시장이, 마켓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원사업 계획서에도 그들에게 좀 약점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패션성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들도 내용에 썼었어요. 그런 걸 접목한 브랜드를 패션성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결합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지원사업 계획서에 넣었었어요. 혹시 지원사업 받으면서 이건 좀 도움이 많이 됐다, 금전적인 거 외적으로도 한두 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상표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그런 것, 회사 다녔지만 그런 거를 관리를 해주는 부서가 다 따로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 되게 많았는데, 실패해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선발된 것도 시장의 테스트를 빨리 볼 수 있다라는 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디즈 펀딩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제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 저는 시작이니까 좋게 만들어서 다시 하면 되니까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삼아야지라는 마음의 각오로 시작했는데, 딱 오픈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날 오픈하고 만 한 24시간 만에 3000% 가까이 육박했고요. 현재는 81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3000% 정도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 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잘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너무 소심하게 목표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5개월 차에 창업을 하고 계신데 기분이 어때요? 참 쉽지 않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더 어렵다. 뭐가 제일 어려워요? 대표는 다 해야 한다
라는 거. 디자인하고 상품 담당으로만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대표는 영업부터 생산까지, 그다음에 뭐 마케팅도 그렇고 다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시작의 시작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는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될 거며, 그리고 이미 나온 아이템은 어떤 유통으로 풀어서 또 전개해야 될 거며, 그리고 이 후속은 또 뭘로 할 거며,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 단계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어려운 거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 지원을 하려는 분들께 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좀 지원하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는 꿈도 있고, 하지만 뭔가 용기가 없어서 한 발 내디딜 수 없을 때 사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첫걸음을 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가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진심만 있으시면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열려 있고 지원을 많이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으세요?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재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지만 어떤 성과가 나는 걸 경험한다라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만든 제품을 신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예전에도 브랜드 있을 때 너무 반가웠거든요. 길에서 만나면.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희 디자이너하고 같이 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는, 박스 너무 바꿔보고 싶었는데 박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너무 비싸거든요. 사실 예쁘지만 비싸요. 근데 해볼 수 있구나. 지금 너무 좋은 거는 고스란히 유통비용을 줄이고 제품에 내가 투자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거에 굉장히 제 스스로의 만족감이 되게 큰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는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나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더 책임감? 펀딩을 해서 사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더 제품력에 대한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뭐 회사를 어디까지 좀 키워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파타고니아의 그 이본 시나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정한 최초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브랜드로, 제가 그걸 잘 지켜나갈 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게끔 하는 거, 이제 그게 제 목표고요. 진정성 있는 브랜드, 네. 장기적인 안목을 네. 가지고 네. 이렇게 운영되는, 가치를 공유하는 막 그런 네, 브랜드들에 네, 네. 대한 맞아요. 갈증 같은 게 있는데, 네, 네. 많은 MD와 디자이너들이 엄청나게 응원을 하지 않을까. 네, 네.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도 에코 스타트업 1기 우수 사례, 이제 스타트업 플립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 자원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 O2O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테크 솔루션, 뭐 기타 등등 가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 제가 작년에 홍보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이게 2기라서 열심히 잘 준비를 하신다면은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꿈을 이루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